자, 이번 시간은 147페이지예요. 등기의 요건인데요. 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그래서 유효요건이라고 해요. 자,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먼저요,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두 가지 측면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것은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렇게요. 등기법 절차, 부동산 등기법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그 등기법이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형식적 유효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가 없으면 유효냐 무효냐 문제가 다룰 수도 없잖아요. 일단 존재하는데 성립되어 있는 그 등기가 반드시 등기법의 절차에 적법해야 됩니다. 이 절차의 적법, 이거는 거예요. 절차의 적법. 등기관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등기법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면도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 됐을 때 우리는 형식적 유효건으로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질적 요건이란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은요, 당사자의 거래 행위를 등기부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도한 내용대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뭐냐면 등기 내용의 당사자 의사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거죠. 등기 내용과 의사가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의 일치. 그래야 실질적으로 당사자 의도한 바대로 등기부에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등기의 유효요건 두 가지 다 갖춰야 돼요.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도 적법해야 되고, 또 등기의 내용도 거래 당사자의 의도한 바대로 등기부에 그대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사와 일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유효한 등기라고 해요. 자, 여기서 문제되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형식적 유효요건에서 등기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이 등기의 존재라는 의미를 알아두세요. 등기가 존재해야 돼. 성립해서 등기가 존재한다라는데, 등기의 존재의 의미는 물건 변동이 일어나기 위한 요건으로서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미 성립되어 있는 물건 자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등기의 존재의 의미는 부동산 물건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즉, 효력의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이고 민법상 정당한 소유자이고 그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등기가 등기부에 존재해요. 그런데 만약에 갑과 거래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을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다 위조해 가지고 말이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 갔어요. 등기부에 을이 소유자라고 등기를 위조하여 등기를 만들었다.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때 갑에게는 등기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그 등기가 을에게로 등기가 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민법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가 없는 것이니까 을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이 없다고 해야 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갑이 소유권자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등기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할 때 등기의 존재란 것은 물건이 변동해서 소유권을 가져갈 때
등기를 갖추고 있어서 적법하게 갖추고 있어서 물건이 변동하는 내용으로 등기가 존재한다는 것이지, 이미 갑에게 소유권의 등기가 이루어져서 갑이 소유자가 취득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그 등기를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마수했던, 그 등기를 다른 사람으로 가져갔던, 이때는 이미 등기는 존재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소유자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을이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등기의 존재라는 것은 물건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갑이 소유권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는 이렇게 되겠죠. 자, 갑의 소유권에 갑이 저당권을 을한테 돈을 빌려 쓰면서 을한테 저당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겠죠. 등기부상에. 자, 그런데 갑이 이 1번 저당권자인 을의 저당권 등기를 의도적으로 말소시켜가지고, 위협하게 말소시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1번 저당권 설정해주면서 돈을 많이 빌리려고 갑이란 자가 을의 저당권 등기를 서를 위조해서 말소시켰어요. 그러면 을의 저당권 등기란 것은 없어졌죠. 등기부에 없어졌죠. 말소했으니까. 그러면 을의 저당권이 등기가 없으므로 소멸됐다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을의 저당권은 저당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등기의 존재라는 의미지,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이미 취득한 뒤에 그 저당권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도 을이 저당권 등기를 등기부에 그대로 간수 있어야 한다, 존속하여야 한다, 이런 뜻으로의 저당권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등기의 존재란 이 의미를 꼭 이해해 두십시다. 등기의 존재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자,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148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니은 동그라미에 그런 내용이 있죠.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취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부를 최초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 때 그때 최초로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 때문에 한 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오로지.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개의 소유권밖에 없으니까 한 개의 소유권 등기라는 등기 용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한 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오로지. 그런데 만약에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존재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바로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재는 여기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3번에 있어요.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한 개만 유효한 소유권 보존 등기 때문에 어느 한 개는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준은 우리 판례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성립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칙적으로 유효다. 유효한 등기다. 이게 원칙이에요. 나중에 성립한, 즉 나중에 만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만약에 선 보존 등기와 후 보존 등기가 존재할 때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 하면 이 후 보존 등기는 무효가 돼야 됩니다. 등기 명의에 달 때 선 보존 등기의 소유자는 갑, 후 보존 등기의 소유자는 을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 보존 등기의 갑 소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 보존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 보존 등기의 효력이 유효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유효권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게 문제되는가? 자, 실질적 유효권에서는 그 내용이 완전 일치돼야 돼요. 행위 당사자의 의도한 행위 내용대로 등기부에도 그런 내용으로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등재해 있어야 된다겠죠? 그게 불일치하면 그 등기는 실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로서 무효가 되겠죠. 자, 149페이지에요. 동그라미 2번 내용적 불합치 한번 보세요. 기억, 양적 불일치가 나오면 등기의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가 큰 경우에는 물권행위 양만큼은 등기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물권행위 양만큼만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반대로요. 등기의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가 적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서 당사자가 그 일부분만 거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한다면 유효가 되겠죠. 그 부분만큼만.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객체가 불일치하면 당연히 등기는 무효죠. 예컨대 갑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토지 매매계약이 없었는데 갑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었는데 을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났다. 그럼 여기서 을토지 매매계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을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무효가 되겠죠. 이런 것은 원인 없는 무효인 등기라고 표현해요. 또 등기 원인의 불일치의 경우는요. 이것은 그 내용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등기가 갖추어져 있는 대로 돼 있으면 유효입니다. 자, 거기에 티귿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2번의 티귿입니다. 티귿 동그라미 보시면 등기 원인이 불일치된 경우. 자, 등기부에는요, 등기를 기재할 때는 등기 원인을 매매, 아니면 증여, 이렇게 교환,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등기 원인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다라고 하면, 자, 원래 등기 원인은 실제로는 증여의 의사로서 합의가 있었어요. 실제는. 그런데 등기상에는 매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니까 등기에는 이걸로 써놨으니까 불일치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매수인이라고 표시되는 사람은 여기에 증여계약 실제에서는 뭐예요? 수증자가 되죠. 자, 수증자와 매수인이 일치돼요. 그럼 여기에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매수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겠죠. 소유자 명의가 이래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매수인이 소유자 명의는 곧 누구와 같아요? 수증자와 일치되죠. 일치. 그렇죠. 여기에 진짜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인데 이 소유자 명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소유자라고 명의가 되어 있죠. 이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는 실체에서 사람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 등기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실체적인 사람이 일치된다. 실체관계가 일치된다. 이렇게 해요. 이걸 실체관계 부합 이렇게 표현해요. 자, 실체관계 부합한 등기라고 한다면 이때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자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요. 판례가 이렇게 취한다. 그래서 여기도 이 등기를요, 유효한 등기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체관계 부합. 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 우리 판례 실체관계 부합한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용어. 그게 실체적으로 보니까 등기 명의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거래한 사람으로서 소유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면 소유자 누구 되어 있는 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진짜로 소유권 취득할 사람이야. 요게 그럼 일치돼 있어.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판례예요. 실체관계 부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우리 판례가 무효한 게 없어요. 다 유효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 원리예요.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한 등기다라는 게 판례의 원리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말 그대로 중간이 생략되어 소유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제일 처음에 매수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매수한 사람한테 바로 등기를 넘겨줘서 제일 마지막에 소유권 등기를 가진 사람이 중간이 생략되어 있는 채로 등기를 취득했잖아요. 그게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자, 갑이 갑소유 자기 토지를요. 자, 을한테 이렇게 매도하고 을이 토지를 인도받아서 대금 지급하고 대금. 근데 소유권은 이전 등기를 안 했어요. 미등기 상태에서 다시 을은 병한테 이렇게 전매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대금을 병으로부터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토지를 병한테 넘겨주면서 말입니다. 소유권 등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갑의 소유권 등기로부터 직접 이렇게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등기 전해 가기로 약속을 하고 갑, 을, 병이 합의하에 갑이 소유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를 을한테로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병이네요. 병 앞으로 했다 하면 병의 소유권 등기란 것은 중간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생략했죠. 그래서 이 등기를 뭐라 한다? 병의 소유권 등기를 중간이 생략되어 있는 채로 이루어지는 등기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자, 이때요. 중간 생략 등기에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소유 명의가 병이라 되어 있죠. 병. 자, 그렇다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을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가져오기로 했고 병은 을한테 대금을 다 지급하고 토지를 가져왔으니까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명의인이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따라서 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소유 명의를 가져야 할 사람이죠. 그럼 이 두 개가 일치되니까 뭐예요? 이게 일치되니까 내용이요. 이 내용, 거래 내용과 실제로 거래한 거래 내용과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그 명의를 보니까 일치되는 것을 뭐라 한다? 이걸로는 또 똑같이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상태에서의 등기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이런 내용이 되면 우리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 이것은 유효한 등기로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 때문에. 실제로 당사자가 등기부의 소유자라는 상태를 등기부상에서도 그대로 공시되고 있다면 진짜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서 나타내고 있으니까 등기의 공시 방법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공시 방법이 제대로 공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해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판례가. 그래서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병의 소유권 등기는 중간생략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병이 직접 갑한테 이렇게 등기 청구하려 그러면 이렇게 병이 최종이죠.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이다. 그죠? 최초 매도인한테 직접 이렇게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이게 인정되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갑, 중간에 껴있는 을, 그리고 마지막에 산 병, 이 삼자 간에 중간에 생략하고 소유권을 직접 넘겨주기로 하는 중간 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직접 등기 전해 주겠다는 합의. 이 합의가, 삼자 간의 합의가 존재할 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이게 허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어야죠. 삼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직접 등기 청구권이 이렇게 있는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요,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 3자 간의 합의가 없어서 청구를 못한다면,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 되겠죠. 자, 병 최종 매수인은 자기 앞으로의 등기 이전을 어떻게 하는가? 이때는요, 중간자를 대위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오는 거죠.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해 온다. 자, 이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중간자를 대위하여 순차적으로 이전해 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래 되겠죠. 을을 대위해서 을은 갑한테 청구해야 되고 병은 을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을의 등기전 청구권을 병이 이렇게 대위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대위.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순차로 이전해 온다. 이때 반드시 대위해야 됩니다. 중간자를 대위해서. 이렇게요. 대위해서 한다. 자, 이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다. 판례 태도. 이렇게요. 여기 보면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바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직접 청구를 인정하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중간자를 대위해서 순차적으로 각각 등기부를 이전 등기하여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자,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둡시다. 요거 두 번째. 없는 경우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3자 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되죠. 대위해야 되잖아요. 대위하지 않고 만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해줬네요. 등기 이전. 3자 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최초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가? 유효인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생략 등기한 거죠. 이것도 역시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유효한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것도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부합된 등기이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유효 등기.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토지가 있는, 갑소유 토지가 있는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것은 우리 판례가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생략 등기를 인정해버리면, 여기까지도 인정해버리면 이 허가구역 지정이 의미가 없어지죠. 허가구역 지정한다는 것은 집가의 폭등을 방지하고 예방하려고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또 장차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중간생략 등기를 인정해버리면 이 중간생략 등기를 통해서 집가 폭등이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인정할 수가 그래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하는 합의도 무효요. 그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져도 역시 이 등기 자체가 무효인 등기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요렇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요게 중간생활 등기에 관한 우리 시험에 자주 내는 것들이다. 자, 중간생활 등기에 관한 것은요, 요렇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활 등기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생활 등기에 관한 3자 간의 합의가 없으면 그때는 대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중간을 대위를 통해서.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자가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중간생활 등기에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직접 최종 매수인한테로 최초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다라고 하면 이전해 주는 순간에 그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유효한 등기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있는 중간자가 최초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병한테 양도해 가지고는 병이 직접 갑한테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요거죠. 3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요 부분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가면 동그라미 4번에 무효등기 유형이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무효인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요. 등기부상에 무효인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무효 등기와 관련되는 당사자 사이에 이 무효인 등기부에 있는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우리가 사용합시다 라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우리는 유용의 합의라 이렇게 합니다. 무효 등기 유용의 합의라 그래요. 자, 이 무효 등기 유용의 합의가 유효가 될 수 있는데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효 등기 유용을 유효로 하여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효 등기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용을 통해서 이때는 두 가지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 무효 등기라는 자체가 사항란에 있는 무효 등기에 한합니다. 따라서 사항란에 있는 무효 등기만 유용이 가능하지 표시란 등기의 유용은 안 된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표시란 등기의 유용은 안 된다. 그래서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그 멸실된 토지 위에다가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했을 때요, 그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로 써먹기 위해서 종전에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멸실된 건물을 다시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써먹으려고 그러면 이때는 표제부 등기상에 있는 표시란 등기부터 유용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표시란 등기의 유용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효등기 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써먹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이 유형에 합의할 때까지 등기상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상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에 합의할 때 이미 제3자가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어가지고 내가 유형을 합의해버리면 이 제3자한테 불이익이 초래한다. 그럼 이때는요, 무효등기 유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등기부상에 이해관계가 없는 때 한해서만 유용의 합의를 통해서 유효한 등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요건 아래에서만 무효등기 유용이 가능합니다. 이 전제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실체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것이 바로 등기의 유효 요건에 관한 문제 쭉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의 효력을 볼게요.
151페이지인데요. 이러한 등기의 유효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 등기는 유효가 되고, 그러면 등기가 유효하다면 어떠한 효력을 갖는가? 이것을 우리는 등기의 효력이라 하고, 유효의 내용은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 기본적으로요, 이 등기가 가등기일 때는요, 이 등기가 가등기일 때는 실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인 등기가 그 등기부상에 존재하더라도 가등기권자는 무효인 등기에 가지고 있는 등기 명의인한테 등기 말소하세요 할 권리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가등기 인체로는 아무런 민법상의 효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장할 거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소유권이나 채권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실체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심지어 추정력조차도 없다라고 해야 돼요. 아무런 실체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실행하면 이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등기 실행되면 본등기 한때 당의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본등기 한 그때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본등기 자체의 순위는 가등기 시의 부여된 등기 순위가 바로 본등기의 순위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에 부여된 등기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순위죠. 가등기 순위가 곧 본등기 순위로 됩니다. 이것은 뭐냐? 이거는 소거표가 있고요. 이것은요,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할 때 물권 변동이 난다니까 이건 장래효입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할 뿐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가면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했어요. 이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가등기는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등기부가 본등기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본등기의 효력, 이렇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요,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물권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각 물권법 영역에 보시면, 또는 채권법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물권에 근거하여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로 인하여 제3자한테도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의 대항력이라 해요. 대표적인 예가 지상권에서 지료를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또 임대차 계약에서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 이때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건 임차권 등기를 써야겠네요. 부동산 임차권의 등기, 이렇게 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등등 이렇게 대항력이 생기는 내용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위가 확정되죠. 순위가 확정되는데요. 그 순위는 본등기에는 순위를 부여한 그 순위에 따릅니다.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저당권의 경우는 순위 확정이 아니라 순위 승진이 허용됩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순위가 승진할 수 있다. 이렇게.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뒤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은
그 위로 승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추정력이 있습니다. 추정력. 자, 여기에 이 본등기의 추정력인데요. 이 추정력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유효한 등기든 무효인 등기든 간에 모두 추정력이 있어요. 모두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무효인 등기여도 추정력은 있습니다. 일대 이 추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 같은 추정, 그래서 법률상 추정입니다. 법률에 추정력 규정을 둔 것과 똑같은 효력으로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이게 판례이고 통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추정의 내용은 법률에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 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률에 추정이 되어 있다 규정이 있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겠습니다. 강력한 추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등기 내용의 추정 뿐만 아니라 등기 내용에 대한 추정뿐만 아니라 등기 절차에 있어서 적법 절차의 추정도 있습니다. 등기의 적법 절차의 추정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추정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에요. 등기 내용 그리고 등기 절차 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한다는 것이죠. 등기가 존재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입증 책임이라고 그러죠. 입증 책임은 이 추정되는 내용을, 이런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 법 절차에 위반되어 이루어진 등기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고, 등기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추정되고 있는 사실을 이 등기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등기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추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여기에 있는 추정되는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갑이 소유자인 걸로 추정하고요. 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을이 소유자인 걸로 추정한다. 갑과 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는 매매 계약에서 을이 소유권을 이전받았구나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매매가 등기 원인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 매매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내용대로 그대로 추정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부정자 스스로. 자, 이런 내용이 등기의 추정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보시면 153페이지 가시면 물적 범위 했죠. 절차에 대한 등기 추정과 기재 사항에 대한 추정 다 있다 이렇게 했고요. 인적 범위는 등기 명인, 지금 현재의 등기 명인은 직전 소유자한테도 등기 그 추정 인정받는다 그죠. 그래서 등기 물권 변동 당사 사이에서도 당연히 등기의 추정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부수적 추정력이란 것은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이라면 선의무과실로, 신뢰했으니까 선의무과실로 추정하고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라면 등기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등기 내용에 관해서는 악의로 추정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특수한 등기의 추정력에서 153페이지입니다. A. 통상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약합니다. 예컨대 당의 건물에 대해서 원시취득한 사람이 아닌 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을 때 만약에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그 양수인인 등기상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 스스로가 자기가 적법하게 매매를 통해서 양도 받았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등기 명의인 스스로가 증명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약합니다. 다만 B 동그라미 특별조치법상의 보존 등기는 강력합니다. 이것은 제출됐던 서류 모두가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그 보존 등기의 추진력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조치법상의 보존 등기의 추진력은 강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4페이지 가면 추진력의 효과 A 재료에 있죠. 기본적 효력은 여기는요,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 이 상대방이 누구죠? 바로 등기 내용이나 등기 절차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라는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가등기의 효력은 여기에 가등기 중에서도요. 가등기는 가등기인데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경우요. 이때는 이 가등기는 실체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가등기되어 있는 내용으로 담보권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경매권도 인정한단 말이죠. 경매권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인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체적 효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담보 가등기는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의 가등기 이거와 좀 다르다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우리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서 별도로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담보 가등기는 실체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게 등기의 효력 중에 말이죠. 등기는 대원칙이요. 공신력이 없다.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보고 등기를 신뢰했다고 그 등기 신뢰한 사람한테 신뢰한 대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는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등기의 효력 요건과 등기가 만들어졌을 때 효력, 특히 거기에는 추정력을 중심으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추정력, 그죠? 요 추정력이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요 추정력 부분은 여러분이 상세하게 좀 읽어봐 두시고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반복해서 좀 읽어 두시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